장터가 가장 붐비던 날이었습니다. 최덕상이 운영하는 객주집 앞마당에는 큰 혼례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이 깔리고 떡과 술, 고기가 상 위에 가득 올랐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 화려한 혼례를 구경하려고 담장 밖까지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어린아이가 객주 대문 앞에 섰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낡은 천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문지기가 아이를 밀쳐냈습니다. 썩 물러가라. 거지가 올 자리가 아니다. 아이는 넘어질 듯 비틀거리면서도 대문 안을 향해 외쳤습니다. 최객주 어르신을 만나야 해요. 마당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혼례를 앞둔 신랑 집안 사람들은 불쾌한 얼굴로 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잔칫날 재수없게 웬 거지 아이냐? 당장 쫓아내라. 문지기가 아이의 보따리를 빼앗으려 하자 아이는 두 손으로 품을 감쌌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가 죽기 전에 이걸 꼭 전하라고 했어요. 그 말에 마당 한쪽에 서 있던 최덕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엇을 전하라 했느냐?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반쪽짜리 낡은 놀이개였습니다. 은빛 장식은 오래되어 검게 바랬고 나비 모양 장식은 한쪽 날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최덕상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 놀이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혼례상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허 진사댁 큰마님의 허리춤에 똑같은 나비의 나머지 반쪽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최덕상은 아무 말 없이 혼례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발끝으로 상을 거칠게 밀어 엎었습니다. 쨍그랑 술잔이 깨지고 떡과 과일이 마당에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객주가 왜 저러는 게야? 최덕상은 신랑 집안 사람들을 노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 혼례는 없다. 그리고 아이가 내민 반쪽 놀이개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15년 전 사라진 내 누이의 일을 밝히겠다. 혼례마당에서 쫓겨난 아이 최덕상은 장터에서 가장 큰 객주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먼 길을 온 행상들은 그 집 마당에서 짐을 풀었고 굶주린 이들은 그 집 부엌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얻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많은 장사치가 아니라 사람 사는 도리를 아는 객주라고 그를 믿었습니다. 그런 최덕상의 객주집에서 그날 큰 혼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혼례의 주인은 허 진사댁 아들 허민재였습니다. 허 진사댁은 돈도 있고 논도 많고 고을 아전들과도 가까운 집안이었습니다. 혼례를 객주집 앞마당에서 치른 것도 장터 사람들 앞에 자기 집안의 위세를 드러내려는 뜻이 컸습니다. 신랑 허민재는 비단 도포를 입고 마당 안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허 진사댁 큰마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큰마님은 유난히 화려한 놀이개를 허리춤에 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잔치를 구경하느라 대문 쪽까지 빽빽하게 몰려있던 그때 연희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이는 10살 남짓 되어 보였습니다. 이름은 연희였습니다. 옷은 해졌고 버선은 한 짝이 달아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최객주 어르신을 만나야 해요. 문지기가 아이를 밀쳤습니다. 잔칫날에 밥 얻어먹으러 온 것이냐?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을 얻으러 온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최덕상이라는 분을 찾아가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장터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최객주를
저 아이가 객주 어른을 어찌 안단 말이야? 허 진사대 큰마님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잔칫날에 죽은 어미 이야기를 꺼내다니. 당장 내쫓으시오. 허민재도 불쾌한 듯 말했습니다. 저런 아이가 마당에 서 있으면 손님들 밥맛이 떨어집니다. 문지기가 다시 연희를 끌어내려 하자 연희는 보따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때 최덕상이 나섰습니다. 그 아이를 놓아라.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최덕상은 연희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이야, 내 어머니 성함이 무엇이냐?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최연아요. 그 이름이 나온 순간 최덕상의 손이 멈췄습니다. 최연아, 15년 전 사라진 그의 하나뿐인 누이 이름이었습니다. 반쪽 놀이개. 최덕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이 연아는 18살 되던 해에 사라졌습니다. 그때도 혼례를 앞둔 때였습니다. 연아는 아버지가 직접 마련해준 나비 놀이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놀이개는 처음부터 하나의 나비를 둘로 나눈 물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건 너희 남매가 하나씩 나누어 가져라. 혹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잊지 말라는 뜻이다. 덕상은 한쪽을 갖고 연아는 나머지 한쪽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혼례 전날 밤 연아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혼례가 싫어 달아났다더라. 폐물을 들고 밤중에 도망쳤다더라. 하지만 최덕상은 믿지 않았습니다. 누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진실을 밝힐 증거가 없었습니다. 최덕상은 15년 동안 누이를 찾았습니다. 장터에 오는 행상마다 묻고 먼 고을 객주에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연아의 소식은 그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이라는 아이의 손에서 누이의 반쪽 놀이개가 나온 것입니다. 최덕상은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받아들었습니다. 검게 바랜 은장식 뒤쪽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아. 최덕상은 그 글자를 보자 눈을 감았습니다. 이걸 내 어머니가 주었느냐?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요. 이걸 들고 장터 큰 객주를 찾아가라 했어요. 최덕상이라는 분이 보면 저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최덕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어머니는 어디서 사셨느냐? 산 너머 주막에서 살았어요. 어머니는 늘 몸이 아팠고 저는 물을 깃고 장작을 주었어요. 연희는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울었어요. 자기는 도망친 게 아니라고 누군가 자기 인생을 빼앗았다고 했어요. 그 말에 허 진사대 큰마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덕상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큰마님의 허리춤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나비 모양 놀이개의 나머지 반쪽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덕상의 손에 든 반쪽과 큰마님의 허리춤에 달린 반쪽은 정확히 맞물릴 모양이었습니다. 최덕상이 물었습니다. 큰마님, 그 놀이개는 어디서 얻으셨소? 큰마님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오래전 장터에서 산 것이요. 혼례날 장신구까지 시비를 걸 셈이요. 최덕상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장터에서 샀다? 그렇소. 그럼 파는 사람 이름도 기억하시겠소? 큰마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어요. 나비의 다른 반쪽을 가진 여자가 자기 인생을 빼앗았다고요. 큰마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혼례상이 뒤집힌 이후 허 진사대 큰마님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소.
잔칫날에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요. 허민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객주, 고작 거지아이 말만 듣고 우리 집안을 의심하는 겁니까? 최덕상은 조용히 연희를 자기 뒤로 세웠습니다. 아이가 돈을 뜯으려 했다면 놀이개를 먼저 내밀지 않았을 것이다. 밥을 구걸하려 했다면 죽은 어미 이름을 꺼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큰마님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어쩌겠다는 것이오? 혼례를 망칠 셈이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덕상이 혼례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상 위에는 술잔과 떡, 붉은 대추와 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려고 모인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덕상에게 그 상은 더 이상 혼례상이 아니었습니다. 누이의 억울함 위에 차려진 상이었습니다. 그는 발끝으로 상다리를 밀었습니다. 쨍그랑 술잔이 깨지고 떡과 과일이 마당에 쏟아졌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큰마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감히 우리 집 혼례상을. 최덕상은 놀이개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 상은 혼례상이 아니다. 남의 딸 인생을 짓밟고 그 폐물을 빼앗아 차린 죄의 상이다. 허민재가 달려들려 하자 객주 하인들이 막아섰습니다. 최덕상은 큰마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시오. 15년 전 최연아에게 무슨 짓을 했소? 큰마님은 끝까지 모른 척했습니다. 모른다 했소. 그 여자가 제 발로 사라진 일을 왜 나에게 묻는 것이오? 그때 마당 끝에서 한 늙은 여인이 떨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장터에서 바느질감을 팔던 봉씨 할멈이었습니다. 봉씨는 젊은 시절 혼례 중매를 놓던 사람이었습니다. 최덕상이 물었습니다. 봉씨 할멈, 아는 것이 있소? 봉씨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큰마님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입 다물어라. 그 한마디가 오히려 답이 되었습니다. 봉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객주. 그날 밤 일을 압니다.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봉씨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15년 전 연아 씨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허 진사댁 사람들이 데려간 것입니다. 최덕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 없이 놀이개 반쪽을 움켜쥐었습니다. 산 너머 주막의 이름. 봉씨 할멈은 오래 묻어둔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15년 전 허 진사댁은 겉으로만 번듯했지 안으로는 빚이 많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집이 장터 사람들에게 거짓 빈문서를 씌워 재물을 빼앗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례를 앞두고 드나들며 본 장부 속에는 없는 빚이 있었고 가난한 집안들의 이름이 거짓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일을 오라비 최덕상에게 알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큰마님에게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큰마님은 연하가 자기 집안의 부정을 드러낼까 두려워했습니다. 게다가 연하가 혼례 때 받을 폐물과 비단도 눈독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례 전날 밤 큰마님은 봉씨를 불렀습니다. 연하가 도망친 것처럼 꾸며라. 그리고 그 아이를 산 너머 주막으로 보내라. 그곳 주인에게 빚진 여인이라 넘기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봉씨는 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겁만 주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정말로 사라졌고 큰마님은 연하의 폐물 중 일부를 몰래 챙겼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나비놀이개의 반쪽이었습니다. 최덕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누이가 어디로 갔는지 그동안 알고 있었단 말이오? 봉씨는 땅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허 진사댁이 입을 열면 내 자식들을 해치겠다 했습니다.
큰마님이 소리쳤습니다. 저 늙은이가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객주 마당 안쪽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허 진사댁에서 오래 일했던 하인 만복이었습니다. 그는 큰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이제는 더 못합니다. 큰마님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 놈까지. 만복은 품에서 낡은 장부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날 산 너머 주막으로 보낸 품삯 기록입니다. 최연아라는 이름은 지우라 하셔서 빚진 여인 하나라고 적었습니다. 최덕상은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낡은 종이에는 날짜와 품삯 그리고 산 너머 주막 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놀이개 반쪽, 비단 2필, 은전 20냥. 최덕상의 손이 떨렸습니다. 큰마님은 그제야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그저 집안을 지키려 했을 뿐이요. 최덕상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남의 딸을 없애고 남의 패물을 훔치고 어린 딸아이를 산골에서 굶게 만든 것이 집안을 지킨 일이요? 큰마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덕상은 곧장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또께 알리고 산 너머 주막에도 사람을 보내라. 연아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흔적 하나까지 찾아오라. 연희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했어요. 나는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고요. 누군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고요. 최덕상은 아이 앞에 몸을 낮췄습니다. 연희야, 늦었다. 너무 늦게 찾았다.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어요. 늦게라도 진실을 알아주면 그걸로 된다고요. 그 말에 최덕상은 끝내 눈물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되찾은 이름. 그날 혼례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허 진사댁 사람들은 객주마당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곧 관아 포졸들이 도착했고 큰마님과 봉씨, 하인 만복의 증언은 모두 관아로 넘어갔습니다. 사또는 처음부터 엄하게 물었습니다. 사라진 여인을 도망친 사람으로 꾸민 죄, 남의 패물을 빼앗은 죄, 그 여인의 딸마저 의지할 곳 없이 떠돌게 만든 죄가 가볍지 않다. 큰마님은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 진사도 몰랐다고 발뺌했지만 장부에는 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허민재는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제 혼례는 어찌 되는 겁니까? 사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집안이 남의 눈물로 차린 혼례라면 그 혼례는 이미 끝난 것이다. 허 진사댁은 연하에게서 빼앗은 패물과 비단, 그동안 숨겨온 재산 일부를 최덕상과 연희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또 산 너머 주막에서 연하가 진 빚이라 꾸며졌던 문서도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문서들은 관아 마당에서 불태워졌습니다. 봉씨 할멈은 죄를 고백한 대가로 목숨은 건졌지만 다시는 중매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큰마님과 허 진사는 옥에 갇혀 가명의 처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민재의 혼례는 그날로 무산되었습니다. 혼례를 위해 모였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라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나둘 연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가, 그동안 고생했다. 내 어머니가 얼마나 억울했겠느냐.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 안에 반쪽 놀이개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최덕상은 자기 품에서 오래 간직해온 나머지 반쪽을 꺼냈습니다. 2개의 나비 날개가 15년 만에 하나로 맞물렸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검게 바랜 은장식은 낡았지만 그 모양만큼은 분명했습니다. 하나의 나비였습니다. 최덕상은 그 놀이개를 연희의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내 것이다. 내 어머니가 끝까지 지켜낸 이름이니 내가 간직해라.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로 가요? 최덕상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집으로 간다. 너는 손님이 아니다. 내 누이의 딸이고 내 가족이다. 연희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최덕상은 아이를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장터 사람들은 큰 객주가 혼례상을 걷어찬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노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더럽혀진 누이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뒤로 장터 사람들은 화려한 혼례상보다 낡은 놀이개 하나를 더 오래 기억했습니다. 허 진사댁은 예전처럼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 집 대문 앞에는 빚을 갚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억울함을 따지러 온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최덕상은 연희를 객주 안채에 들였습니다. 처음에 연희는 따뜻한 밥 한 그릇 앞에서도 쉽게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빼앗을까봐 늘 눈치를 보던 버릇 때문이었습니다. 최덕상은 그런 아이를 한 번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이제 내 밥이다. 연희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장터 아이들과도 어울렸고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연희는 어머니의 놀이개를 꺼내보았습니다. 반쪽이었던 나비가 다시 하나가 된 것을 볼 때마다 아이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느 날 연희가 최덕상에게 물었습니다. 외삼촌, 그날 왜 혼례상을 걷어찼어요? 최덕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상 위에 오른 음식보다 내 어머니의 억울함이 먼저였기 때문이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들었으면 좋아했을까요? 최덕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어머니도 알 것이다. 자신이 도망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세상이 알게 되었으니까. 그날 이후 장터 사람들은 아이를 함부로 내쫓지 않았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도,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어도 그 안에 어떤 사연이 들어있는지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말했습니다. 장터에서 쫓겨난 아이 하나가 반쪽 놀이개를 내밀던 날, 큰 객주가 혼례상을 걷어찬 것은 혼례를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남의 인생을 짓밟고 차린 잔치는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그리고 억울한 이름은 아무리 오래 묻혀도 끝내 제 주인을 찾아 돌아온다고 말입니다.